자, 두 번째 주전부리는요. 해상풍력주 다시 바람이 불어온다. 오늘 CS 베어링 한 14% 갔었던 것 같은데 여기 사실 뭐 이슈가 있죠. 이슈가 있는데 CS 윈드, CS 베어링. 사실 요거를 그냥 딱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다 같이 언제 갈까? 그래 간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약간 요런 생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풍력 발전 산업. 오늘은 또 그 제너럴 일렉트릭 맞나요? 거기서 뭐 베어링하고 요거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자, 그러면 해상 풍력주 일단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저도 항상 이거를 OX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왜냐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네. 왜 못 갈까? 비싼가? 아니면 아직 타이밍이 아닌가? 타이밍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게 타이밍이 될까? 사연관 차장님부터. 네. 일단 안 좋은 이슈가 나왔죠. 우리 주말 동안에 나왔는데 지멘스 에너지라는 쪽에서 지멘스죠, 네, 지멘스. 지멘스 에너지라는 쪽에서 지금 타워 부분과 터빈, 베어링 이런 것의 부품들이 고장이 났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렇게 됐을 때 고장 났는데 우리나라 풍력 밸류체인에는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비용이 최소 1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추정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CS 베어링이 사실상 아까 이제 GE 쪽입니다. 예. 지멘스가 아니고 GE 쪽의 매출 비중이 95% 이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로 지금 매출이 다 몰려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기술적인 부분과 부품을 공급받아야 되는 지멘스 에너지 입장에서 이게 얼마 정도가 되느냐. 추가 베어링 수요가 지멘스 에너지만 20에서 40기가와트 정도가 대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해상풍력은 아니에요. 육상풍력이 고장난 그쵸. 겁니다. 그래서 연간 수요가 사실상 지멘스 에너지가 한 7기가와트 수준인데 20에서 40이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3배에서 5배가 넘는 수요가 필요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일 고객사로 GE에만 매출 비중을 다 가져가던 CS 베어링 같은 곳들은 고객사 다변화도 할 수 있겠구나. 추가 고객사 확보 가능하겠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고객사 쪽으로 가지고 있는 그 벤더 업체들을 보면은 유럽 쪽에 3개가 있고 나머지는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는 철저하게 견제를 좀 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해서 중국 쪽은 배제하는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뭐 얼마 전에 이렇게 손 잡고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사진 찍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또 한마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일단은 CS 베어링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것은 그게 가장 컸다라고 보이고요. 예. CS 윈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멘스 양의 타워 나가는 비중 자체가 전체 매출에서 7%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작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 7%니까 조금은 무시하고 가도 되는 수치고 향후에 더 커질 숫자들 이런 것들 대비해 봤을 때는 CS 윈드도 오히려 급락했을 때에는 매수 기회로 삼아 보자라는 의견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이거 풍력이나 다른 종목들은 왜 지금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관심. 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네. 작년에 좀 강했었던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또 그중에서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2차 전지도 그때 나왔는데 왜 2차 전지는 그렇게 강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이렇게 강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사업의 이 섹터의 그 크기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성장주 기준으로 보면 2차 전지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또 해상 풍력, 이 풍력 관련주로 이제 압축을 해보면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CS 윈드, CS 베어링, 뭐 여기에 대명 에너지 이러한 중소형 기업들밖에 지금 없다 보니까 SK 오션 플랜트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시장의 관심이 뭐 신재생 에너지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너무 반도체 쪽에 혹은 너무 2차 전지 쪽에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이 풍력 쪽이라든지 또 원전 그리고 태양광 쪽.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주가도 잘 가지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관심보다는 그러면 그렇지.
라는 또 심리가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CS 윈드가 풍력 에너지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 기업의 가치가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미국의 이 IRA라든지 유럽의 CRMA를 통해서 특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CS 윈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이제 차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 지멘스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CS 윈드는 육상 쪽보다는 결국엔 해상 풍력 쪽으로 지금 이제 승부수를 좀 걸고 앞으로 이제 더 매출 비중을 그쪽으로 이제 키워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뉴스의 노이즈에 흔들렸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 제가 일례로 지지난주에 현대차 그 미국에서 소송 건 이슈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슈에 만약에 주가가 흔들리면 없으신 분들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CS 윈드도 저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CS 윈드, CS 베어링 말씀을 해주셔서 요거 짧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신재생에너지가 다시 태조 이방원 때처럼 뭔가 트렌디하게 주목을 받는다고 하면 원전, 풍력, 태양광 뭐 혹은 기타 다른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지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어야겠지만 어떻습니까? 사영권 차장님부터. 저는 풍력. 풍력? 네, 왜냐면 일단은 태양광 쪽은 작년에 좀 핫했어요. 네. 이미 핫했었고 주가가 시세를 많이 내줬는데 예. 왜냐면 상대적으로 설치가 빠르고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일단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국내에선 좀 노이즈가 있어요. 일단 규제가 막혀가지고 10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사업비 2조 3천억, 최대 규모인 해상 풍력 프로젝트 이게 영광 쪽이죠. 좌초 위기가 왔습니다. 일단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면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개발사하고 발전 공기업 이런 곳들이 출자 철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 규모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좌초되고 전 세계의 에너지가 풍력에 대해서는 해상 풍력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상 풍력과 관련된 왜냐하면 전체 세계 면적의 67%가 바다입니다. 3분의 2가 바다예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유럽 이런 쪽들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는 예전에 이런 해상 풍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커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고 하죠. 예. 깊은 바다 위에다가 구조물을 띄우고 그 위에다가 타워 세우고 돌릴 수 있는 이런 기술력들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설치가 쉬운 태양광보다는 해상 풍력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풍력을 가장 유망하게 좀 보고 계시고 김태성 이사님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그냥 뭐 해상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이런 것보다 그냥 기업을 하나 저는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었으니 CS 베어링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단기간도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잖아요. 예. 시장의 관심은 곧 돈이 이제 모이는 것이고, 일단 오늘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특히나 지금 이 이슈 자체가 뭐 하루 아침에 저희 다 해결됐어요, 이제 문제 없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슈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이제 CS 베어링의 제품이 이 경쟁사로서 이제 출하가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단순히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고 올해 하반기까지 저는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도 뭐 물론 에너지 중에 5가지 에너지 있잖아요. 전기, 뭐 수소, 원자력, 태양광, 풍력, 이 5가지 중에 정하라고 하면 당연히 저도 지금은 풍력 있고, 대신에 이제 저는 기업을 좀 확고하게 정립을 해드리면 CS 베어링처럼 거래량이 좀 붙은 쪽에서 지금은 매매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아직 많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진 쪽에서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풍력 쪽에 가장 또 포커스가 가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원전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딱 이슈가 뭐 하나 딱 막 하나씩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태양광은 무슨 뭐 그 판넬 가격 뭐 오른다 내린다 뭐 중국 이슈 있고, 원전은 웨스틴하우스가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풍력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이로운 경제 채널 EBC